교수님, 오늘은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장에 생기는 가벼운 질환으로는 변비와 설사, 조금 더 심한 질환으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용종,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있고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는 대장암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에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죠. 오늘은 대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특히 대장에 생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교수님, 대장에 질병이 생겼을 때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대장에 질병이 생겼을 때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과 더불어 대장 건강에 필수적인 약초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제가 음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섬유질입니다. 교수님, 그 섬유질이 대장 건강에 필수적인가요? 그럼요,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들 있죠.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용종,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때 꼭 섭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섬유질입니다. 최근에 현미와플 만든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본 시청자께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PD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현미밥 먹고 고장났던 장이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박한 새로운 건강 먹거리, 새해 최고의 선물, 현미와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현미밥을 먹고 장이 건강해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현미밥에 함유된 섬유질 때문입니다. 섬유질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먹잇감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 섬유질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군요. 그럼 장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려면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 그리고 백미밥보다는 현미밥을 먹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약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기름진 땅에 농작물을 심어야 잘 크고 병충해도 강하겠죠? 그렇다면 기름진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렇습니다. 퇴비를 충분하게 공급한 땅이겠죠? 퇴비는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한 것입니다. 퇴비가 땅에 뿌려지면 땅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2차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즉 미생물이 퇴비를 먹고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들은 자신들이 퇴비를 먹는 과정에서 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은 미생물이 퇴비를 먹으면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사람의 장은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미생물이 있듯이 사람의 장에도 미생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 또한 비슷한데요. 땅속 미생물처럼 장에 사는 미생물은 사람의 장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 더 나아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섬유질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장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 용종 몇 개쯤 떼어낸 경험 있으시죠? 용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의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용종입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장이 약해지면, 특히 장에 미생물이 먹고 살아가는 섬유질이 부족해지면 장의 건강은 무너지고 맙니다. 와, 너무 좋은 정보네요. 오늘부터 당장 야채도 많이 먹고 현미밥도 먹어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섬유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씹는 것인데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먹는 습관이 생겼을 것이고, 유교 문화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한다거나 또 딴짓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오직 밥을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현미밥을 먹을 때는 잘 씹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퇴비를 썩히지 않고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겠죠. 적당히 섞인 퇴비를 밭에 뿌려야 미생물이 2차적으로 분해를 하거든요.
섬유질을 먹을 때도 우리가 잘 씹지 않으면 썩히지 않은 퇴비처럼 장에 사는 미생물은 섬유질을 먹을 수도 없고 분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잘 씹지 않고 넘기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도 배고파 죽겠지만 사람의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죠?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용종, 대장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교수님,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야채와 현미밥을 먹고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네요. 역시 PD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현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죠? 머리로만 알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하고 또 잘 씹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방송을 듣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약초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인가요? 오늘 장 건강에 좋은 약초 2가지 소개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맞네요. 약초 소개하기로 했죠? 그런데 좀 어떡하죠? 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장 건강에 좋은 약초 처방 소개할 생각이었는데요. 이 처방에 오늘 소개하기로 한 약초 2가지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에 좋은 약초 2가지는 수요일에 소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